남편 현우 씨는 아직도 그날이 믿겨지지 않는다 합니다. 왜 아내는 천사 같은 아들 주원이를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걸까? 아직 100일도 안 됐어요. 너무 예쁘죠. 아이 미소가 정말 예쁘네요. 그날 이후 머리도 수염도 깎지 못한 채 현우 씨는 그저 아이만 바라봅니다. 아이고. 엄마 품에도 못 옮기게 봤죠. 어떻게 보면. 아이고 아이 건강한 감 보십시오. 네, 하지만 한창 엄마가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제 아빠가 된 지 고작 석 달 차. 아직은 서툰 손길로 아이를 안아봅니다. 얘 엄마 자리야. 편해? 아싸 안아줄게. 아휴. 엄마 얼굴. 만나보지 못했지만 부디 주원이가 엄마 은호 씨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길 바라며 아빠는 매일 사진을 보여줍니다. 작은 일에도 늘 행복을 느끼고 고마움을 표현하던 사려 깊은 성격. 유난히 아이를 좋아했던 그녀는 직업도 유아 강사를 택했습니다.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어? 평생에 결혼해서 임신하면 좋겠어요. 왜요? 대치동에서 그 논술학원 유아 상대로 이렇게 했었어요. 따뜻하고 그냥 자기보다 그 상대방 더 많이 챙겨주고 배려심 많고. 봄날의 햇살처럼 따스했던 은호 씨. 그렇게 두 사람은 1년 남짓한 연애 끝에 아이를 가졌고 곧 평생을 약속했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 시작한 신혼생활. 둘이 아닌 셋으로 시작해 더욱 기뻤답니다. 해명은 열무였어요. 네,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 해가지고 그렇게 같이 지었어요. 열무야 안녕. 처음으로 너의 존재를 엄마 아빠에게 보여준 아주 행복한 날이야. 우리 열무 태양처럼 10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서 6월 14일 우리 세 가족 만나자. 저 설레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네요. 예. 출산 예정일인 6월 14일에 맞춰 작은 신혼집도 꾸리며 행복할 날만을 꿈꿨습니다. 그런데 6월 14일 날 여기로 이사 왔거든요. 여기서 하루만 자고 다시는 여기서 못 자게 됐죠. 아이고. 6월 15일 날 그 이슬이 처음 비쳐가지고 7시, 6시나 7시쯤 비쳤다 해가지고 9시에 저를 깨우는 거예요. 이제 이슬 비쳤다고. 거기서 안고 되게 좋아했죠. 이제 엄마 아빠 진짜 되는구나 하고 분만 그 검진하러 갔는데 이게 사고가 일어난 거죠.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산모도 태아도 모두 건강해 자연분만을 계획했습니다. 걸어가잖아요 저렇게. 장모님하고 통화하고 엄마 아빠랑 통화하면서 이제 입원하고 이제 애기 나올 것 같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했던 시간. 그런데 분만실에서 소란이 발생했습니다. 원장이 들어가고 정신 차리세요, 눈 뜨세요 이렇게 이 말을 들었거든요. 그냥 여기서 저는 그냥 쇼크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일반적인. 의료진들이 하나둘 분주히 뛰어다니더니 이내 큰 소리가 들려왔다 합니다. 급히 수술방으로 옮겨지는 아내 은호 씨. 설렘은 점점 걱정으로 변해갔고 병원은 응급 제왕절개를 결정했습니다. 설렘보다 걱정이 반이었죠. 갑자기 건강하던 산모가 갑자기 응급제왕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저 다 듣고 있네요. 예. 어떡해요. 아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지옥이죠, 아주. 어떡해. 잠시 뒤 구급대원이 수술방으로 투입됩니다. 정말. 이게 뭐예요? 얼마나 불안하셨을까요. 그러니까요. 구급대원이 계속 들어올 때부터 이게
그때부터 계속 생각이 든 거죠. 지금. 뭔가 잘못됐구나. 내 대가 몰라 알고 있거든요. 어휴, 참. 은호 씨가 수술방에 들어간 지 약 10분 만에 아이 주원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내 은호 씨는 의미 의식이 없는 듯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채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아휴. 그 후 산부인과 의사의 상황 설명을 들은 가족들은 곧 깊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건강하게 들어가서 이게 뭔 꼬라지냐고 이게. 네. 주 씨는 당시 은호 씨 상태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당시 입원 기록지에 따르면 은호 씨는 오후 5시 55분경 갑작스러운 가슴 불편함과 호흡 곤란,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곧 의식까지 잃었습니다. 5분 뒤 은호 씨는 수술방으로 옮겨졌고 산부인과 측은 119를 호출했습니다. 심정지 상태가 확인되자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아이는 출산했지만 은호 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긴급 이송돼 집중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아휴, 참. 막 태어난 주원이 역시 중환자실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같은 병원에 있었지만 산모와 아이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니까 거기 나올 수가 없으니까. 사진으로 네. 이렇게 옆에 놔둬주신 거네. 울음소리 들려주고 있거든요. 아, 남편 현우 씨는 아내가 제발 깨어나길 바라며 매일같이 주원이의 목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23일이란 시간을 매일 기도와 눈물로 보냈습니다. 은호 씨 부모님 역시 중태에 빠진 딸 곁을 지키며 희망과 절망을 수없이 오갔다 합니다. 가자마자 응급센터에 가서 딸을 보고 제가 만졌었을 때 그 움직임이 있어서 거기에 간호사님한테 우리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그것은 일종의 무슨 현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저 교수님께서 저렇게 말을 했는데 그래도 우리 일어날 거야. 딸의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끝내 희망을 놓지 못했던 가족. 어느 부모가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포기할 수 없죠. 하지만 가족의 바람과는 달리 은호 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돼 갔습니다. 피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여지껏 희망 하나 보고 기적 하나 보고 너무 오래 데리고 있었다라고. 얘가 이제 못 견디는구나. 그런 상태였고 이틀 전에 보내야겠다라고 결정을 저희는 마음을 먹었어요. 저희 딸한테 들어갔더니 피눈물 흘리던 애가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맑은 모루 눈물을. 아이고. 그래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또 나왔어. 우리 애가 울어.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 거죠. 아유. 마지막 그 눈물을 끝으로 은호 씨는 가족들 품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째서 은호 씨는 아들을 한 번도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야 했던 걸까? 아유, 참. 늘 밝고 건강했던 은호 씨. 웃음 가득한 모습은 이제 가족들에게 가장 아픈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뭐가 그렇게 즐겁냐고. 가족은 그녀가 왜 죽음을 맞았는지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매일 그날을 되짚고 있습니다. 뭐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이제 님 말씀만 듣고 진짜 양수색전증인가?
하고 뭐 아니면은 진짜 약물 쇼크인가 이것저것 찾아보긴 했는데 애초에 주사 쪽에서 잘못됐을 수 있겠다 네? 그런 판단을 내렸고 그 와중에 이제 응급실 교수님께서도 이거는 촬영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 대학병원 응급실은 출산 직전 투여된 주사 시술에 문제가 있었다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가족은 은호 씨 죽음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결정했습니다. 부검서에 기록된 사인은 무통주사 시술의 부작용에 의한 사망. 주사요? 무통주사 시술을 위해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 척수액이 흘러나왔으며 본래 위치가 아닌 다른 곳에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통주사란 과연 무엇일까? 척추를 감싸는 경막 외곽, 즉 경막의 바깥쪽에 위치한 아주 얇은 공간에 가느다란 관을 넣어서 여기에 약물을 주입해서 통증을 차단하는 마취 방법입니다. 무통주사 시술의 다른 이름은 경막 외 마취. 경막이란 척추 내부에 있는 척수라고 불리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막을 뜻합니다. 그 경막의 바깥쪽에 주사나 관을 이용해 국소마취제와 진통제를 주입하는 시술. 이것이 바로 무통주사 시술인 겁니다. 카테터를 사용하면 약물의 지속적인 주입이 가능해서 더 오랜 기간 동안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무통주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효과적으로 통증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산모의 자궁 경부 개대 정도라면 대부분 맞기를 원하시고 맞고 있습니다. 대부분 무통주사 맞지 않나요? 맞죠. 네, 저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은호 씨의 경우 경막 외 마취를 위해 삽입한 카테터가 경막 외 공간이 아닌 경막 안, 즉 척수관까지 깊이 들어갔던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경막 외 마취가 아닌 척추 마취가 이루어졌고 그 부작용으로 저혈압, 호흡 억제 등이 발생하며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마취과 전문의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경우인데요. 경막에 마취는 사실은 그 경막의 바깥 공간으로만 약물을 주입해야 되는데 시술 도중에 주사 바늘이 좀 더 깊게 들어가게 될 경우 경막을 뚫고 척수관 안으로 약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아이고, 그런 경우에는 약효가 순식간에 척수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의도치 않았던 예상하지 못한 전신 반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전척추 마취라고 하는데 하지만 응급 대처가 늦어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 역시 이번 사망은 주사의 위치가 잘못 삽입되면서 발생한 부작용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무통주사. 아이를 출산한 부모라면 한 번쯤은 들어본 시술명이죠. 그런데 이 시술이 잘못 진행된다면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은 저도 정말 처음 들어봅니다. 게다가 23일간 연명 치료에 매달려야 했던 가족들의 시간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데요. 주원이가 아무것도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의료사고 분쟁의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요. 여기 산부인과 내에 마취과 전문의가 이걸 시행했던 겁니까? 네, 과연 은호 씨의 무통주사 시술은 누가 했던 걸까요? 유가족은 왜 해당 병원을 선택했던 걸까? 저도 그 병원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산모들의 수많은 후기들, 친절함과 섬세한 진료로 많은 산모들이 찾고 있는 병원으로 보였습니다. 저런 후기를 꼭 확인하고 가죠, 다들. 네. 게다가 병원 공식 홈페이지에는 마취과 전문의가 안내돼 있었습니다. 마취과 전문의가 있었네요. 그러게요. 해당 산부인과의 마취과 전문의가 주사를 놓았던 걸까? 그날 왜 문제가 발생한 걸까? 마취과 의사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담당 의사가 마취를 놔뒀다. 그리고 마취과 의사는 끝까지 없었을까요? 저희가 확인했을 때는 끝까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이 됩니까? 가족은 놀랍게도 그날 시술을 진행했던 건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산부인과 전문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산부인과 전문의가 무통주사를 시술하는 건 일반적인 일일까? 저는 경막의 마취를 시도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취과 의사가 상주하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경막의 마취는 한다고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 숙련된 마취과 의사가 하더라도 실패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 경막의 마취를 시도했는데 이 척수각 내로
이렇게 뚫려서 들어가는 사고가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통도 심하고 허리 통증도 심하고 그랬던 적이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아주 한 끗 차이로 조금 뭐 0.1mm만 더 들어가도 뚫리는 거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간단한 시술이 절대 아니군요. 산부인과 전문의가 무통주사를 시술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걸까? 법적으로는 가능하나 시술의 숙련도나 응급상황 대처 능력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많이 했다고 해서 시술에 대한 숙련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병증이나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 능력에서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남편 현우 씨는 시술 전 무통시술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것도 작성하지 않았다고요? 이거는 미리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안 받은 거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동의서 받았으면 그쪽에서 병원이 먼저 동의서를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날 은호 씨에게 발생한 비극을 정말 막을 순 없었던 걸까? 제작진은 해당 산부인과를 찾아가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자 했습니다. MBC 시각탐사대에서 나왔어요. 임지영 PD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어디로 갈까요? 장님 만나러 왔는데. 여기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제가 연락처를 하나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전화하시고서 무통주사 시술에 대한 병원 측 입장은 무엇일까? 무통주사에 문제는 없었던 거예요? 지금 현재 무통주사가 지금 원장님이 한 1,300개 케이스를 했어요. 지금까지 계속. 네, 많은 케이스를 했고. 근데 저희도 이제 이번에 경찰서에 물어봤는데 부검 결과를 안 가르쳐줘요. 차라리 뚫었으면 뚫었다 얘기해라. 우리 감이 없으니까. 뭔가 얘기해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제시를 안 하세요, 다. 갑자기 이제 뭐 바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약물 투여하고 10분 후에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뭐 도의적인 책임을 다니신다고 했고 그 산모가 돌아가신 게 중요한 거지. 지금 저희가 어떻게 하든 뭐 잘했다 못했다 할 수가 없어요. 무통주사 시술 동의 절차는 제대로 밟았을까? 할 때 동의서를 이렇게 따로 뭐 안 받으셨... 동의는 안 받았는데요. 무통주사 이런 대화이나 이런 거 어쨌든 동의서가 없으니까 경찰서도 얘기했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기해서 그놈이 가시기가 얘기했죠. 저희가 당연히 그런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겠죠. 은호 씨의 주치의이자 무통주사 시술을 직접 진행한 것으로 알려진 A씨. 그는 현재 어떤 상태일까? 이번 들어갖고 와서 완전히 지가 다 꺾여가지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다고 했어. 멘탈이 나가는 만나는 걸 알고 있어서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서 지금 마음적이라 집에서도 나올 때 힘들어요. 저희 직원이 피로감을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산모들이 반발을 너무 심해서 저는 산모들이 왜 나는 당신 보다 말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스트레스를 열심히 시킨데 제작진은 병원의 입장을 보다 자세히 듣고자 한 번 더 연락을 취했습니다. 취재 도중 병원 측은 산모께서는 치료 중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지만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고 다행히 소중한 아이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입장문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못 보셨죠 아직? 네, 지금 처음 봐요. 볼 가치도 없는 것 같아요. 왜요? 3달 뒤에 올린 건데 이게 그 전까지는 진료 잘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알려주려고 하니까 8월 달부터 휴진 내고 다시 9월 달부터 진료 보고 얼굴도 뭐 보고 갔거든요. 애기도 엄마 얼굴도 뭐 보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오로지 합당한 처벌만을 바란다는 현우 씨. 이 사건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까? 현재까지 확인된 부검 결과나 각종 검사나 검진 소견에 의하면 이제 잘못된 위치에서 약물이 이제 투약이 된 것으로 보이고 그 직후 이제 환자에게 심정지 등 이상 증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서 잘못된 시술로 인해서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한 걸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의료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일단 형사사건은 형사진정으로 인해서 입건이 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민사적으로도 이제 환자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 소송은 언젠가 끝이 나겠지만 떠나간 아내 은호 씨는 다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리운 아내를 만나러 가는 길, 현우 씨는 처음엔 그저 모든 것이 원망스럽기만 했답니다.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서 처음에는. 처음에는 저는 아기를 주원이 안 보고 엄마랑 형수랑 형이 셋이 다 봤거든요. 그때 좀 주원이 원망도 했었는데 지금은 주원이한테 미안한 마음만 많아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주원이한테 잘해줘야죠. 어떻게 모든 걸 한 번에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네, 사람이니까요. 예. 그럼요. 매주 아내를 찾아갈 때면 생전 좋아했던 음료도 빼놓지 않고 챙깁니다. 아내가 잠든 곳, 비 온다. 아내분의 눈물같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아유. 걱정 안 해도 돼.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고 가끔씩 시험하면 오빠 꿈속에도 나와줘. 그날 밤 어김없이 홀로 주원이를 돌보고 있는 아빠 현우 씨. 쉽지 않을 텐데 혼자. 셋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 없다는 현우 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사진에서나마 둘이 아닌 셋이 된 가족. 아유, 좋네요. 예. 꿈꾸고 바랐을 시간인데. 현우 씨는 한참을 사진만 들여다봅니다. 살아있었으면은 이렇게 제가 아기 안고 사진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유, 참.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고요.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의사가 무통주사를 놓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현행법상 이를 막을 근거는 없습니다. 유족 입장에서 부검 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인정받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다만 어린 아이를 남편 홀로 이렇게 돌봐야 되는 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아버님이 굳건히 주원이 곁을 지켜주시길 실화탐사대가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